도파민이 어떤 말이냐면 도파라고 하는 게 영어 대문자로 DOP예요. 스웨덴에 있는 한 연구재단에서 뭘 했냐? 이 도파민이 실제 우리에게 쾌감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쾌감을 유도하기도 하고 사람은 자꾸 쾌를 추구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걸 찾아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음식을 주문해서 먹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너무 맛있겠다 얘기하죠. 이때가 도파민이 제일 많이 터져요. 아, 나오기 전까지. 맞아, 맞아. 너무 설레요. 어쩌면 우리는 이 도파민이라는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애나 렘키라고 하는 교수가 스탠퍼드대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도파민은 말입니다. 오르는 지점이 있으면 떨어지는 지점이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오르는 지점은 너무나 행복해. 그러나 내려오는 그 지점은 반드시 고통스러울 것이다. 여러분이 10번의 도파민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10번의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두 분은 이를테면 나는 어떤 순간에 도파민이 터진다. 나 이런 순간에 정말 쾌감이 거의 절정이다. 최근에 제가 TV 보는 것도 재미없고 해서 저는 게임을 하나 깔았는데 게임을 깔아서 하다 보니까 애가 할 때마다 징징 울려. 이게 약간 이게 손이 약간 해. 막 깰 때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100개 채워서 이제 에너지를 하는 게 있는데 100개 넘으니까 나도 모르게 또 8,800원, 9,100원 막 하라고 떠. 그럼 나도 모르게 한 번 누르니까 이게 결제가 되는 거예요. 또 점점 갈수록 돈 따니까 올라가. 근데 나도 모르게 이걸 누르고 싶은 거야. 걷잡을 수 없지. 걷잡을 수 없이.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싶은 내 마음이 드니까 이거만 하면 게임 나는 끌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게 안 되게 그 시스템이 안 되게 만들었어. 규준 씨는 어떠세요? 요새는 이제 또 야구 볼 때, 또 특히나 와이프랑 볼 때 그렇게 도파민 터지고 막 우리가 이거 막 놀리는데 막 너무 재밌어 막 그런 막 도파민이 막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도파민이 터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 도파민 중독이라고 한다면 대개 이런 경우이죠. 하나, 디지털 중독이라고 하는 영상 중독. 쇼츠 계속 봐. 유튜브 계속 봐. SNS 계속 봐. 이런 것들 많이들 보시잖아요. 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자꾸 지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지각을 해요. 근데 이분의 지각의 원인은 굉장히 선명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쇼츠를 넘기면서 본대요. 그러다 계속 내릴 곳을 놓쳐.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달이면 지각을 보통 7번에서 10번을 한대요. 이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하다. 이분이 왜 그런가 제가 봤더니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분이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평균 퇴근 시간이 11시 반이에요, 밤에. 아, 아주 작은 회사에서 거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니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서 자기도 모르게 회사에 가기 싫었던 거야. 자기도 모르게 내리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SNS를 통해서 이 안에 나도 모르게 얘를 붙잡아서 가고 싶지 않았던 마음을 그렇게 드러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SNS에 관련된 중독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또 소비 중독 많죠? 네. 우리가 말하는 흔히 쇼핑 중독이라고 하는 건 실제 어떤 물건을 많이 산다고 쇼핑 중독은 아니죠. 실질적인 쇼핑 중독은 내가 어떤 것을 사놓고도 산지도 몰라. 그 사야 될 목적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가? 소비를 통해서 내가 안쪽에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표출하는데 나라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집어 넣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막상 물건을 산 다음에 집에 내려놓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산 걸 또 사. 그리고 산 거를 정리하지 않아. 많아. 그런 사람 많아.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어느 정도냐. 남편이 일주일 7일이 있으면 4일은 출장이고 3일은 야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집에 혼자 하루 종일 있죠. 그리고 이 아내는 남편을 너무 좋아해요. 남편 기다리는 게 일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아내의 기다림은 나중에 병이 되죠. 오랜 기다림 우리에게 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냐? 이 아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쇼핑을 해요. 그리고 현관에다 내려놔요. 그러면 거기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가사 도우미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물건 한두 가지 빼는 거 말고 나머지는 이 도우미 선생님이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물건들은 가사 도우미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 안쪽에 헝한 그 심정을 이 장바구니 안에 넣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관계 중독이에요. 그중에서도 자극적 관계 중독.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환승연애. 환승연애. 이분들은 이별이 슬픈 게 아니에요. 다음에 만날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큰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이 기쁨이 사그라드는 동시에 나는 그 사랑도 사그라든다고 느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랑이 시작될 것에 대한 바로 그 설렘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흔한 게 뭡니까? 일 중독이에요. 일 중독. 정말 일 중독자의 핵심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내가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일을 더 하지 않는 것,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일 중독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은 이 사람에게 무슨 뜻입니까? 존재의 의미예요. 내가 일을 더 하거나 혹은 충분히 해내지 않으면 난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라 끊임없이 자기의 도파민을 생성해내기 위해서 밑바닥까지 있는 내 에너지를 다 펌프질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완전히 소진이 돼버리죠. 이렇게 멍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근데 이거보다 요즘 전 국민에게 심각한 중독 현상이 있습니다. 뭐죠? 한방 중독, 주식, 코인, 인생 역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이어지고 있고요. 인생을 한 방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보통 보세요. 주식으로 어떤 것을 한번 딱 가져본 사람은 다음번에도 주식해요. 코인으로 한 방으로 뭔가를 얻었다가 대신에 코인으로 또 한 방 잃었던 사람들은 다시금 코인으로 이걸 다시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대도 크지만 여기에 따른 리스크도 큰데 기꺼이 그걸 선택하죠. 이게 바로 중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뭐가 문제일까? 아니, 뭐가 문제예요? SNS 하는 거 뭐 문제세요? 문제되지 않아요. 도파민 중독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딱 타봐. 다 휴대폰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지루함이 나에게는 이제 고통이 된 시대가 된 거예요. 또 하나, 쾌감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해집니다. 일상적 쾌감은 쾌감이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오셨는데 아내가 왔어요. 이제 결혼 생활을 못 하겠다고. 이유는 간단해요. 남편이 도무지 부부 생활을 해주질 않아요. 남편이 침대로 들어오질 않아요. 7년을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4년 차인데 신혼이잖아요. 남편이 부부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물어봤더니 7년 연인 관계로 있을 때에도 이 남자친구가 재미가 없다고 다양한 이제 방식을 좀 구사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것도 한 번, 두 번은 흥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혀 흥분도가 높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내가 그닥 사랑스럽다 느껴지지 아니고 호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아이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서 이 결혼을 유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걸 고민을 하러 왔더라고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주느냐 이런 둔감이라고 하는 상상하지 못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사랑마저 못 느끼게 하는 이게 바로 굉장히 큰 문제이자 또 부부간의 어려움을 주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요새는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도파민이 우리에게 중독 현상이 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 하나는 뭐냐? 집중력이에요. 집중이 어느 정도냐? 지금은 거의 5분 이상의 집중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더 심해요. 조나단 하이트라는 사람이 불안세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가 나옵니다. 청소년들 SNS 앱 울리고 하는 거 있죠? 하루 몇 번 울리는가? 192번. 이거는 평균이에요. 192번. 이거는 평균이에요. 내가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그러면 얼마나 한 번씩 이게 알람이 울리는 것인가? 5분에 한 번 정도 울리는 거예요. 심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1분에 한 번 정도 울립니다. 계속 울리는 거예요. 계속 울리는 거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화면에 머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2004년만 해도 한 2분 30초 정도 집중을 쭉 했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2012년 되면 75초로 줄어들어요. 그랬다가 2016년 넘어가면 평균 47초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보다도 시간이 지금은 더 줄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30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쇼츠 유지 시간이 보통 이제 30초에서 40초 사이가 많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 재밌는 실험 많습니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책상 위에 휴대폰을 이렇게 끈 채로 올려놓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쓸 수 있는 인지 총량의 용량 자체가 줄어들더래요. 꺼져 있는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머머머. 신기하다. 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불러요.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의 총 용량,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큼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환경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휴대폰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이미 일종의 병리적 환경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도파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낼 것인가, 그 해법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폰이든지 간에 다 뭐가 있냐면 흑백 모드가 있어요. 맞아. 흑백 모드. 실제 우리가 이 휴대폰을 흑백 모드로 바꿨더니 전체 사용 시간이 38분이 줄어들더라.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 한 번쯤 내가 내 스스로 통제가 잘 안 되는데 휴대폰은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흑백 모드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 불편을 자처하셔야 됩니다. 빠른 행복은 없어요. 뭐든지 빨리 한다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일부러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뭘로? 독서를 일부러 하는 그 이유. 빨리 달려갈 수 있지만 천천히 산책을 하는 그 이유. 이유는 뭡니까? 그 천천히 하는 것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일명 슬로우 도파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슬로우 도파민을 경험하면서 내 안쪽에 충만감을 갖는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몰입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만의 건강하고 천천히 일어나는 행복의 취미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고요하게 1시간. SNS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대폰 보지 않고 그리고 TV도 보지 않고 그냥 모니터나 이런 거 심지어 소리도 없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1시간은 무조건 있자. 이걸 우리가 도파민 단식이라고 부르죠. 요 도파민 1시간 하는 거를 2주일만 하잖아요. 그러면 뇌파가 바뀝니다. 그래서 도파민 중독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기쁨을 중독되고 또 천천히 나아가는 삶을 만끽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